20세기의 의료사건 12. 터스키기 매독 생체실험 40년간의 기만. 1932년 미국 엘라베마주의 가난한 시골 마을 메이컨 카운티 대공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이곳에서 미국 공중보건국 PHS는 역사상 가장 비윤리적이고 충격적인 연구 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흑인 남성에 치료되지 않은 매독에 관한 터스키기 연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치료를 명목으로 600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을 모집하여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독의 자연 경과를 관찰한 끔찍한 생체 실험이었습니다. 이들 중 약 400명은 이미 매독에 감염된 상태였으나 연구자들은 이 사실을 숨긴 채 이들을 기만하고 치료를 의도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학 연구의 과오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인종차별과 사회적 취약성을 이용해 자국민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은 인류의 의료 윤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오늘날까지도 공중보건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여파를 남기고 있습니다. 연구의 시작은 대공황 시기,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했던 미국 남부의 흑인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메이컨 카운티의 흑인 남성들 사이에서는 매독 유병률이 매우 높았지만 가난과 의료 접근성의 부재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미국 공중보건국 연구자들은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나쁜 피를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남성들을 모집했습니다. 당시 지역 사회에서 나쁜 피는 빈혈, 피로, 매독 등 다양한 질병을 아우르는 모호한 용어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심각한 성병인 매독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단지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과 치료라는 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대상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료 식사와 교통편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장례비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이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이들에게는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잔인한 기만을 위한 미끼였습니다. 그들에게 제공된 것은 실제 치료제가 아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위약 플라시보인 아스피린이나 미네랄 보충제뿐이었습니다. 연구의 진짜 목적은 치료가 아니라 치료받지 않은 매독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국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를 40년 동안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터스키기 연구는 시작부터 인간을 존엄한 생명체가 아닌 관찰과 해부를 위한 실험 대상으로 삼는 비윤리적인 전제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연구는 철저한 기만 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대상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아프리카계 미국인 간호사 유니스 리버스를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사회와 대상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남성들이 꾸준히 연구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그녀를 리버스 양의 로지라 부르며 깊이 신뢰했고 그녀가 제공하는 교통편과 따뜻한 말이 정부의 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이 연구의 끔찍한 진실을 인지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비윤리적인 실험이 지속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행된 의료 행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연구자들은 매독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대상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척수천자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시술을 특별 무료 치료라고 속였고 남성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좋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연구는 오직 데이터 수집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대상자들의 고통이나 건강 악화는 철저히 외면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체가 망가져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귀중한 연구 자료로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구해야 할 의료인이 정반대의 행위를 저지른 의료 윤리의 완전한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40년대 중반 의학계에는 기적의 약이라 불리는 페니실린이 등장했습니다. 페니실린은 매독을 완치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였고 곧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터스키기 연구는 이 시점에서 즉각 중단되고 모든 참여자에게 페니실린 치료가 제공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연구를 주도한 공중보건국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페니실린의 등장은 연구를 끝낼 이유가 아니라 치료받지 않은 통제군을 오염시킬 위험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대상자들이 페니실린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징집된 연구 참여자들이 신체 검사 과정에서 매독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것을 우려해
이들의 명단을 군에 보내 징집을 막았습니다. 또한 엘라베마주 전역의 의사들에게 연구 대상자 명단을 배포하여 이들에게 절대로 매독 치료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소극적 방치를 넘어 완치될 기회를 적극적으로 박탈한 명백한 악의적 행위였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수백 명의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실험 샘플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결정은 터스키기 연구가 의학적 관찰을 넘어 인간에 대한 잔혹한 범죄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이 끔찍한 진실은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1966년 공중보건국의 성병조사관이었던 피터 벅스턴이 이 연구의 비윤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상부의 연구 중단을 촉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결국 벅스턴은 1972년 AP통신의 기자 진 헬러에게 이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1972년 7월 25일 진 헬러의 기사가 뉴욕타임스 일면에 실리면서 40년간의 기만은 마침내 세상에 폭로되었습니다. 매독 환자들 40년간 치료 없이 이용당해라는 제목의 기사는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정부가 그것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중보건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이토록 끔찍한 생체 실험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대중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즉각적인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고 의회 청문회가 열리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40년의 악몽은 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와 언론의 노력으로 마침내 끝을 맺었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연구가 끝났을 때 수많은 남성들이 매독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했으며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선천성 매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터스키기 연구의 폭로는 단순히 하나의 비윤리적 연구를 종결시키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의 윤리적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여파로 미 의회는 국가연구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생명의학 및 행동연구에서의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79년 이 위원회는 현대 의료 윤리의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인 벨몬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간 대상 연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핵심 윤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인간 존중의 원칙으로 모든 개인을 자율적인 주체로 대하고 자율성이 저하된 개인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구 참여 전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의무화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선행의 원칙으로 연구는 참여자에게 미칠 수 있는 해악을 최소화하고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해를 끼치지 말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정신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셋째, 정의의 원칙으로 연구 참여로 인한 부담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벨몬트 보고서는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임상 연구의 윤리 강령과 법률의 기초가 되었으며 터스키기의 비극이 낳은 가장 중요하고 역설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스키기 매독 생체 실험은 1972년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 상처와 영향은 현재까지도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의 의료 시스템과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터스키기 효과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많은 흑인들이 예방접종을 기피하거나 임상시험 참여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의 인종 간 격차로 나타나는 등 실질적인 공중보건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생존자들과 유족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미국 정부가 자행한 일은 부끄러운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여전히 먼 길입니다. 터스키기 사건은 우리에게 과학의 발전이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이 결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짓밟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준엄한 교훈을 줍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어떻게 구조적인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 비극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유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윤리적 감시망을 더욱 굳건히 하는 길일 것입니다. 의학 정보는 복잡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관한 우려나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